오늘은 북한의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에 실린 홍범도 장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소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자.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 인민의 정권을 세우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근절한 소련은 사회주의와 사회적 진보를 지향하는 인류에게 있어서 리상향으로 되고 있었다.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 민들은 지난날 이 리상향을 옹호하고 고수하기 위해 사심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낙과 마치를 새긴 소련의 붉은 국기에는 영웅적 소련 인민이 바친 심혈과 함께 세계 여러 나라 국제주의 전사들의 뜨거운 피도 어려 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소련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조성될 때마다 소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자 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일제의 뒤통수를 호되게 후려갈기였다. 일본군의 반소 공격을 저지시키기 위한 작전 과정에는 희생된 대원들도 적지 않았다. 우리가 항일 무장투쟁을 벌리면서 소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자 는 구호를 내놓았을 때만 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민족주의자들한테 공산주의자들을 헐뜯을 수 있는 언지를 주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제와 그의 앞잡이들은 우리더러 소련의 희생물이 되지 말며 스탈린의 제물이 되지 말라고 선전하였다. 국제주의에 대한 참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소련을 피로써 도와주자고 하면 그것을 무익한 희생이라고까지 생각하였다. 우리가 힘겨운 민족혁명을 하면서도 소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소련 사람들의 투쟁을 피로써 도와준 것은 무엇보다도 당시의 정세가 그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소련은 그 당시 사면초가의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제국주의의 포위 속에 있었다. 이런 때에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을 무장으로 옹호하는 것은 혁명의 리익에 견지해서 볼 때에도 필요한 것이었지만 도덕 의리상으로 볼 때에도 정당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항일 무장투쟁을 시작하던 첫 시기부터 프로레타리 아국제주의에 기치 높이 소련을 지지하고 적극 옹호하였다. 소련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투쟁은 1930년대뿐 아니라 1920년대에도 있었다. 홍범도는 초기에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지만 공산주의 운동을 배척하지 않았다. 그는 민족운동으로부터 애국활동을 시작한 사람이었으나 그 울타리 안에서만 맴돌지 않았고 민족운동 자체에 대해서도 절대시하지 않았다. 조선의 독립운동자들 가운데 3.1인민 봉기후 소베트 러시아에 들어가서 무장활동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들은 국민전쟁 당시 붉은 군대와 원동 빨치산에서 소베트 정권을 수호하기 위해 많은 피를 흘렸다. 그 과정에 홍범도도 적지 않은 공로를 세웠으며 레닌까지 만나보았다. 일제는 1920년대 초에도 백파도당을 지원하며 로시아원 동지방에 대한 무장 간섭을 부단히 감행하였다. 그 당시 로시아 원동의 공산당 조직에서는 연해주에서 활동하고 있던 홍범도에게 원조를 요청하였다. 그때 독립군상 층부의 일부 인물들은 조선 사람이 제 발등에 불도 끄지 못하면서 남을 위해 피를 흘리는 것은 머저리 짓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홍범도는 외놈을 치는 군대는 다 우리 편이라고 하면서 붉은 군대를 피로써 도와주었다. 홍범도가 관여한 전투들 가운데서 유명한 것으로는 이만 격전을 들 수 있다. 이만은 우수리 강변에 있는 고장이다. 독립군 부대가 얼마나 잘 싸웠던지 이만 전투가 있은 다음부터 일본군과 백파군이 조선말 구령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며 도망쳤다고 한다. 벌써 오래전에 소련 사람들은 이만 전투에서 희생된 전사자들을 위해 추모비를 세웠다. 이 하나의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는 조선인민과 소련인민 사이에 맺어진 공동투쟁의 유대가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홍범도는 부하들에게 소련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무산자들의 공화국을 세운 나라이다. 그러니 우리가 도와도 주고 또 도움을 받아야 한다. 외로운 처지에 놓여있는 나라이니 어려운 일인들 얼마나 많겠는가. 잘 도와주자고 하였다. 공부 꽤나 했다고 의시되던 사람들보다야 얼마나 국량이 넓었는가.